노래 껐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제 구정떡값 준비하시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가가 좀 올라서 떡값이 130만 원은 조금 부족하다, 그죠? 아무튼 이제 조금 더 샀으면 좋았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성과 있도록 잘 세팅을 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좋은 결과 또 만들 수 있는 오늘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 또 주력 라인업 또 충분히 또 좋은 느낌들이 좀 있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레버쿠젠이었습니다. 그죠? 레버쿠젠이 살짝이 조금 아쉬움이 남겨가지고 그것만 들어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오늘 주간도 48배 적중 또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해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이제 분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세팅을 해서 조금 진행할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 경기, 오늘도 역시 일본 축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 일본 축구가 조금 만만치는 않았죠. 만만치 않았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충분히 또 이제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천 개수가 여러분들 지금 34개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추천을 조금 눌러주시고요. 또 빠르게 또 조금 일찍 있는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분석 내용들 빨리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일본 축구부터 이제 조금 세팅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후쿠오카와 오카야마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자, 후쿠오카 감독이 또 한국 감독이었죠. 한국 감독이라보다 이제 약간 조금 약간 그 북한 요런 조금 북한 국적의 또 제일 교포 감독이었긴 했습니다. 자, 김명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질을 당했어요. 예전에 또 사간도스에 또 수비 축구를 만들었고, 실제 또 후쿠오카로 와서도 상대 또 수비 밸런스를 잘 갖추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감독이 경질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들에게 폭언과 또 한 번 이제 약간 조금 과도하게 이제 약간 조금 선수들에게 업무 지시 이런 부분을 조금 내리면서 조금 이제 선수단과의 또 사이가 조금 좋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에서 조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나고야 조금 이제 후쿠오카 입장에서는 감독 경질의 이슈를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경기를 조금 펼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도 약간 조금 수비 밸런스는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 패턴에서의 경기를 또 상당히 또 준수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지금 이제 시즌 출발이 저는 조금 녹록치 않은 출발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또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오카야마도 실제 이제 작년 대비해서 뭐 그렇게 일단 전력 변화가 크게 조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약간 이제 뭐 작년과 비슷한 전력으로 올 시즌을 조금 맞이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약간 경기력 자체가 조금 원활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가 똥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요.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이 경기는 조금 언더의 방향성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최근에 또 이제 또 후쿠오카 홈에서 오카야마의 매치는 뭐 약간 무승부가 또 빈번하게 조금 연출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오카야마 프랜으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거나, 조금 무승부의 가능성도 실제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도 이제 약간 후쿠오카는 12위 또 이제 약간 또 오카야마는 13위로 또 잔류에 성공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양 팀들 맞대결 자체가 워낙 또 무승부가 많아요. 무승부가 상당히 또 많았던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 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후쿠오카의 약간 김명희 감독 이제 또 이타로 이슈는 조금 발생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 약간 조금 프랜 사이드 또 언더 사이드 또 무승부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자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네요.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나고야와 시미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올 시즌 출발하면서 나고야가 큰 폭의 약간 변화들을 조금 가져갔습니다.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현재로 나고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J리그에서 상당히 또 주목받았던 감독입니다. 역시 또 지금 현재 페트로비치 감독을 또 영입을 했다는 점들은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원래 또 이제 약간 감독 이슈가 그렇게 조금 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조금 뭐 가타부타 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페트로비치 감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J리그에서 히로시마, 우라와, 삿포로 요런 팀들을 전부 다 성공을 시켰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일정 수준의 또 바늘에 올려놨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J리그 가운데서는 상당히 또 검증된 감독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공격 축구를 조금 추구하는 감독이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또 보데글름의 또 득점왕이었던 융커가 우나와 시절 때는 상당히 또 폼이 좋았잖아. 근데 융커를 이제 나고야 데려와서는 조금 못 써먹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융커랑 마스이 이런 자원들이 이제 조금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브릭에서 인디우를 또 영입하면서요. 조금 득점의 퍼포먼스를 조금 끌고 가는 내용들, 기무라, 뭐 고야마츠 이런 자원들 공격진의 이슈들을 조금 끌고 갔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페트로비치 감독과의 실제 공격 축구에서 접목이 될 만한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선호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입도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시미즈도 감독 변화를 조금 안고 갔어요. 시미즈도 감독 변화를 조금 안고 갔는데 자, 지금 이제 빗셀고베 감독이었던 요시다 감독을 또 부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빗셀고베가 또 감독 교체에 조금 들어갔었고 이번에 또 시미즈도 나름 또 이제 공격 축구를 조금 선언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는 한 차례 조금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승패는 한 차례 지금 나고야 정배당에 조금 잡혀 있는데 두 팀 다 감독 변화의 이슈를 안고 있는데 두 감독이 전부 다 공격적인 감독이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올 시즌은 이제 약간 두 팀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2.5바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패는 한 차례 관망을 하시고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들의 맞대결은 또 더비 게임이에요. 도카이 더비라고 조금 지역 더비로 조금 펼쳐지는데 양 팀들의 매치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또 일정 수준 뭐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들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울산 모비스와 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두 팀들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비스도 최근에 약간 상승세를 조금 견인했던 경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역시 연패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뭐 꾸준하게 지금 현재 조금 4연패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가스공사도 지금 현재 6연패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또 이제 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조금 약점이 있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약간 인사이드에서 리바운드 경합에서 리그 꼴찌를 찍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리바운드가 또 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득점도 리그 꼴찌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득점 지표에서도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또 영입했던 용병들이 그렇게 조금 잘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게로와도 실질적으로 제가 또 영입이 될 때 모비스는 약간 2번 자원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리딩가드 1번 자원 아바리안토스나 옥존 같은 친구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또 이번에도 영입이 또 2번 자원 3번 자원을 조금 볼 수 있는 피게로아를 또 영입하면서 약간 적응을 못하고 있죠. 실제 약간 조금 뭐 모비스와의 또 동선 관리나 역시 조금 이런 페이스를 조금 가용은 조금 못하고 있고 그래도 또 이제 이그분우도 실질적으로 약간 정말로 이제 약간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용병 영입에 또 실패를 한 케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저는 심각한 문제점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양 팀들의 매치가 2승 2패예요. 2승 2패로 나름 또 팽팽한 매치업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요 경기는 이제 약간 가스공사 역배 가능성도 살짝 보고 있습니다. 가스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용병력이 실제 이제 또 가스공사는 또 벨란겔이 또 너무 잘해주고 있죠. 벨란겔과 조금 이제 뭐 보트라이트가 조금만 더 살아난다면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울산 모비스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 울산 모비스는 지금 현재로 경기력 자체가 지금 현재 뭐 박무빈, 뭐 레이션 에먼즈 이런 자원들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가운데 있고 나머지 자원들의 와락들은 계속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가스 역배, 또 일단 가스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팀 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득점력에서 또 한계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152.5 기준점 언더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언더도 긍정적이고요. 여기는 약간 뭐 승패라면 가스 역배나 가스 프렌으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요 경기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이제 승호패는 약간 오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 두 팀 다 워낙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접전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역배 프렌 또 승호패 5 아니면 또 152.5 기준점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그래도 조금 카드는 있죠. 근데 일단 모비스는 지금 현재로 쓸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 그게 약간 조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정관장과 창원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양 팀들의 매치도 또 2승 2패예요. 2승 2패를 달리고 있고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이제 실점에서는 수비 제어를 상당히 또 잘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비 팀이죠. 지금 현재로 양 팀들의 매치 실제로 오늘 약간 146점으로 기준점이 상당히 또 낮게 잡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요 경기가 약간 언더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매치도 실제 139점이 났던 내용이었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도 실제 약간 조금 저득점이 나더라도 조금 이변이 아닌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 자, 지금 현재 이제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백투백 일정입니다. 어제 또 KCC를 격파를 내내면서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갔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나름 또 이제 백투백 후폭풍, 국내 경기는 약간 저는 그렇게 조금 크게는 생각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오브라이언트와 지금 현재로 약간 마레이의 매치에서는 실제 마레이에 조금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매치업도 어떻게 보면 약간 2승 2패로 팽팽했던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은 실제 또 LG가 약간 동아시안컵 후폭풍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약간 이제 안현 정관장이 조금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창원 LG 역배당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배나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승호패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일단 1.5 기준점이고 양 팀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접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창원 LG가 약간 격차를 벌려내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타마요나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조금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주전 용병 어떻게 보면 또 마레이와 또 오브라이언트의 매치에서는 실제 또 마레이가 상당히 또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LG 역배, LG 프렌 또 146.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BNK 썸과 우리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홈 경기는 또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금 경기력 자체가 지금 현재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경기력이 지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이제 또 양 팀들의 매치도 올 시즌 상당히 또 접전이 많았어요. 접전이 많았고 실제 이제 또 시즌 맞대결도 2승 2패로 또 팽팽한 가운데 오늘 2승 2패 매치가 좀 많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두 팀들의 갭 차이는 올 시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약간 접전 가운데에서 승패가 조금 갈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건 약간 저는 약간 승호패, 오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매치업 자체가 실제 또 김단비가 최근에 또 컨디션이 조금 살아났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은행의 정배당을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BNK도 실제 홈빨에서의 퍼포먼스는 조금 배제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또 BNK 홈에서 펼쳤던 경기는 전부 다 승호패 5였어요. 아시겠죠? 5점 차이 내에 접전이 조금 많았다는 점에서는 용인 약간 이제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상당히 또 좋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요 경기가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언어바가 지금 현재로 122.5가 조금 주어져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뭐 우리은행은 약간 득점력이 조금 올라와 있고 이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양 팀들의 매치가 그렇게 약간 난타전이나 다득점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크게는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왜냐면은 또 지금 현재로 또 우리은행 자체가 워낙 또 지금 현재 경기를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수비 밸런스에서의 또 패턴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약간 우리은행의 지금 현재 득실 마진을 조금 따진다면은 평균 실점이 이제 60실점이고요. 평균 득점은 또 60득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매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제 약간 지금의 기준점을 조금 낮게 조금 측정이 될 정도로 수비 위주로의 또 패턴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기준점 대비해서는 살짝 한번 언더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약간 양 팀들 특히 또 BNK 홈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5점 차이네. 접전이 상당히 또 많았어요. 그랬던 공식들, 어떤 공식이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런 패턴들을 조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긴 약간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승패보다 더 좋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122.5 기준점은 역시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다시피 OK는 홈에서는 극강입니다. 지금 현재로 원정 경기만 가면은 고질적인 약점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범실이 조금 늘어나죠. 근데 홈 경기만큼은 지금 현재 직전에 KB까지 꺾어냈어. KB까지도 3대1로 격파를 내내면서 올 시즌 홈 성적이 11승 4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실제 조금 부정할 수 없는 홈 경기빨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또 경기 자체가 그냥 좀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삼성화재가 원정 기준으로 봤을 때 10경기 동안 1승 9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 삼성화재가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OK의 똥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OK가 뭐 지금 대한항공이냐 현대캐피탈이냐 어떻게 이런 똥배당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홈에서는 대한항공도 잡아냈고요 현대캐피탈도 잡아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때는 이제 1월 17일 날 홈에서 한번 풀세트 접전이 갔던 경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 지금 현재 삼성화재 무엇보다 지금 현재 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김상우 감독 이제 경질 버프는 이제 갈수록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OK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값도 충분히 또 저는 카바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언어바가 또 양 팀들이 어쩌면 또 3등이 한 차례 또 OK 승리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의 기준점이라면 한 세트만 따면은 또 이제 또 오버사이드가 충분히 또 커버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약간 조금 그래도 일단 물론 이제 또 OK가 홈에서는 강하긴 하지만은 역시 또 범실이 많은 팀이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홈에서 그 범실이 조금 줄어든다 뿐이지. 전 요 경기는 약간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OK 사이드와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시면은 좋은 리딩하면서 경기 퀄리티를 조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또 터져요. 주말에 또 강서체육관 같은 경우는 정말 안 그래도 평일날도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특히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완전 광란의 파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 축구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팀이죠. 우리 또 독산형 매니저가 상당히 또 좋아하는 팀 가와사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사키와 가시와의 또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팀들 어떻게 보면 또 전력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전력들을 그대로 또 이제 약간 조금 유지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양 팀들의 매치는 최근에 어떻게 또 홈팀의 패배가 없어요. 홈팀의 패배가 없을 정도로
가시와 홈에서는 또 가시와가 또 상당히 또 이제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가고 있고, 가와사키 홈에서는 실제 가와사키가 잘 지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르시뉴와 또 에리송, 그래도 이제 무엇보다 로마니치 이런 자원들이 충분히 또 가와사키는 가용 가능한 자원들이 상당히 또 많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가시와도 지난 시즌 준우승을 했죠. 준우승으로 로드리게스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또 이제 공격 축구를 조금 표방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또 2.5봐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 약간 2.5봐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셔도 좋을 정도로, 가와사키는 워낙 또 공격적인 스타일을 조금 표방하고 있고, 가시와도 원래 또 이제 약간 예전에 또 이하라 감독 체제 때보다는 작년에 또 로드리게스 감독 체제에서 약간 공격 축구로 변화가 됐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오버사이드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홈팀이 잘 앉아요. 정말 홈팀의 패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홈 위주의 패턴들을 잘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이제 가와사키 프레임이나 역배 가능성을 조금 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난타전의 가능성 조금 보이고요. 또 이제 양팀들의 또 홈 기세 이런 부분에서 양팀들의 이 패턴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또 프렌 사이드, 역배 사이드 공략 포인트 누려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쿄 베르데와 미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가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토가 과연 또 이제 선수 폭과 감독까지도 경질을 해버렸어요. 근데 약간 이와타가 예전에 그랬거든. 이와타가 이제 승격하면서 감독도 버리고, 감독도 교체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약간 또 루키안도 또 이제 또 후쿠오카로 좀 팔아버리고, 요런 쇼난으로 팔아버렸나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어떻게 조금 변화들이 조금 크게 갔었는데, 미토가 지난 시즌 우승팀입니다. 우승팀. 그럴 정도로 이제 약간 극적인 우승이었죠. 마지막에 조금 이제 조금 골득 시차, 승점 차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차이가 났던 부분이었는데요. 모리 감독을 또 쫓아냈습니다. 모리란 감독을 어떻게든 경질을 시키고 키모리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범을 했어요. 작년에 또 우승을 했던 감독을 또 경질을 시키고 새롭게 이제 또 다른 감독으로 또 부임을 시켰다는 점들은 저는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키모리 감독이 또 니가타 감독이었습니다. 니가타를 또 강등을 시켰던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입 자체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리 감독은 미토를 어떻게 승격을 시켰고, 근데 이제 니가타 감독이었던 키모리 감독이 니가타를 강등을 시켰는데, 뭐 키모리 감독 체제로 약간 변화를 가져갔다는 것도 상당히 또 이해가 안 되고요. 대규모 이제 약간 물갈이 폭이 조금 컸었습니다. 그 자원들이 좀 어제 아키타로 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키타 역배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배당이 또 났던 경기였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주요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약간 뭐 가토나 이런 자원들 또 영입되기는 했지만은 선수 변화 폭들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다. 팀이 완전 갈려버렸어, 미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시즌 준우승 우승팀의 그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약간 지금 현재로 도쿄베르도 작년에 또 득점이 잘 안 됐죠. 득점이 조금 잘 안 되고 이런 애들 조금 보셨던 면모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연 또 이제 지난 시즌 마지막에 또 중간에 또 영입했던 테라 문화가 좀 약간 팀 내 간판 조금 주프로서 조금 활약을 해주시 수치가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변화폭이 나름의 또 컸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토가 훨씬 더 이제 아직까지 준비가 좀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베르디 사이드로의 손이 조금 가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토의 변화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작년 우승팀의 골격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베르디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한번 고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베르도 공격은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조금 어느 반은 그래서 조금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약간 조금 한번 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토는 올 시즌 조금 일부 리그에서 예전에 이와타가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듯이 지금 현재 이 조금 유지가 조직력이 좀 안 된다면은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베르디 사이드 어느 반은 패스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포와 도로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퍼 역배까지도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 이제 도로공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업은행과의 또 매치 때도 그랬고, 원정 경기는 부진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 경기는 지금 현재 뭐 전승을 다리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가고 있긴 하지만은, 원정 경기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기복이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은행 원정에서도 지금 현재 뭐 3대0의 패배, 뭐 흥국생명 원정에서도 3대1의 패배. 물론 1월 17일 날 페퍼 원정에서 3대1의 승리가 한 차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페퍼가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만만치가 않죠. 뭐 현대건설 또 3대5로 조금 꺾어냈고, 뭐 최근에 또 역시 또 잘 안 지는 내용들, 뭐 세트를 조금 가져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약간 이제 페퍼 같은 경우는 조이가 살아났어요. 그죠? 조이가 살아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격 라인업에서 시마무라의 컨디션도 다시 또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페퍼 역배당 빠지는 부분도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고, 프랭 가능성도 상당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직전 매치도 실제 이제 도로공사가 3대1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186점이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페퍼도 도로 상대로 상당히 또 잘 괴롭혀드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약간 조이는 원래 잘했고 계속해서 조금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역시 약간 이제 시마무라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다는 점들은 팀 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프랭과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고요. 178.5 기준점이라면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염두를 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은 리딩감이 되겠네요. 자, 다음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원주동부와 서울 SK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도 역시 시즌 맞대결 상당히 또 팽팽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제 홈팀의 승리였어요. 홈팀의 승리로 조금 이어졌던 내용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동부 홈에서는 약간 BNK 경기 같이 전부 다 이제 접전이었습니다. 2점 차, 3점 차 이렇게 겨우 신승을 조금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시즌 맞대결도 2승 2패로 양 팀들이 팽팽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도 역시 승호패 오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동부가 어제 백투백 여파 이런 부분들 조금 발생하고 있고, SK가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들이 지금 안영준도 그렇고 여러 조금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김낙현도 부상이고 뭐 그런 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약간 승호패 오의 가능성, 승호패 오를 상당히 또 좋게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사이드 승패보다는 대략 승호패 오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고 있는 경기고요. 자, 그 가운데 또 161.5 기준점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K도 물론 이제 약간 최근에 득점력을 잘 보여줬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약간 이제 또 원희에 대한 일변도가 여전히 또 높은 상황이고요. 원희가 또 유달리 또 이제 약간 동부전에서 동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약간 높이 밸런스가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조금 고전했던 면모들이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 물론 양 팀들이 다 득점의 경기도 좀 있긴 했지만은 백투백 여파와 부상 여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린다면은 언더사이드로도 한번 고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요 경기는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접전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161.5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또 한번 언더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도 이제 약간 48배요. 48배 또 떡값 사냥 또 나서는 경기가 또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또 축구가 또 좋았죠. 축구가 좋았던 만큼 오늘도 조금 잘 준비를 해서 해외 축구 또 이제 떡값 세팅 계속해서 이번 주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뭐 다음 주 9절까지는 떡값 세팅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좋은 성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주간도 48배 깔끔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도 주간부터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